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명이 감염됐습니다. 경기 안양의 주 영광교회에서도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종사자 절반 이상인 111명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햄버거병 증상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 과반수 찬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의결했습니다. 기소를 하면 권고를 무시하는 첫 사례가 되고 기소를 안 하면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사관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발언이 청년들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취준생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아요. 대한민국 동행세일 첫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이 크게 붐볐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뉴스에이, 오늘은 코로나19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이 됐고 또 확산세 역시 매섭습니다. 일요일이 코앞인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게 다시 걱정입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1,700명 왕성교회 신도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성교회 측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이 최소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20명 넘게 는 겁니다.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부도 연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신도는 모두 21명, 이 중 절반가량인 10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연수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난 일요일 4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예배를 함께한 다른 신도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도 1박 2일 연수에선 펜션 방 한 곳에 모여 기도와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수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 중입니다. 교회 측은 참가자들이 연수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 연수 과정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일째 아침 펜션에서 퇴실한 후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을 맞아서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임, 수련회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또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역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에 있습니다.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이 교회 안에서 소모임에 식사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교회 입구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행정명령문이 붙어 있습니다. 신도 80명 정도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목사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확진자는 25살 여성으로 지난 화요일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시작됐지만 다음날 저녁 예배에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함께 예배를 본 신도는 29명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일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회에 내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도 보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입주한 건물은 80세대가 거주하는 주상 복합 건물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과 맞닥뜨렸을 경우 그런 불안감이 가장 큰 거죠. 교회 첫 확진자인 20대 여성이 일하는 의왕시의 어린이집 동료 교사 1명도 확진돼 원생과 학부모 등 90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에서는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의 이마트24 양지 물류센터 근무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물류센터가 폐쇄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도 확진돼 원생 1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는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미국은 아직도 코로나19가 잡히지를 않습니다.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4만 5천 명을 넘겼습니다.
단 하루 동안의 수치입니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번 뉴스 첫 화면만 보셔도 그 원인을 단박에 짐작하실 겁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바다를 뒤덮은 보트 위에서 여성들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이들에겐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도 거리 두기는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도심 카페와 식당은 젊은이들로 넘쳐나고 대부분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경제 재개와 함께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말밤은 다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려도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코로나19 발생 후 최고 수준인 4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수치를 뛰어넘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금지 시위 등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각종 모임 등을 즐기는 무증상 젊은 층을 재확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The overwhelming majority now of people getting infected are young people.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백악관은 2달 만에 관련 브리핑을 재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세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You packed a church with young people who weren't wearing masks. So how can you say that the campaign is not part of the problem? Well, I want to remind you again that the freedom of speech.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경우 영업을 재개한 술집 문을 닫게 하는 등 주 당국도 경제활동 재개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2017년 5월 12일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공사 보안검색 직원들 희비를 갈랐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이 방문한 날이었을 뿐인데 이 우연한 하루가 더 쉽게 채용될지 아니면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지를 정할 유일한 기준이 됐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고 조만간 보안검색 직원 1,900여 명의 직고용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절차를 다르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일 이전 입사자인 1,000여 명은 적격인지 여부만 판단해 정규직으로 직고용되도록 했습니다. 반면 그 이후에 입사한 900여 명은 공개 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필기시험까지 보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그해 7월 고용노동부가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기관이나 용역업체 임직원들의 친인척 등이 새롭게 채용됐을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야당은 로또 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바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국공 후폭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두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 됐다고 연봉 2배 받는 게 불공정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 모두 해고하고 새로 뽑자는 말이냐며 을들의 전쟁에 기생할 생각 말라고 적었습니다. 자, 기생 발언 수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 비판에도 조목조목 받아쳤어요. 네, 하태경 의원이 나섰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공사에 합격하려면 고시 수준의 시험을 봐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했었죠.
김 의원은 명문대 출신이 들어갈 시내 직장에 비정규직이 공짜로 가려 하느냐는 잘못된 특권의 그림자가 느껴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요,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있는데 지금 25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습니다. 네. 여론이 심상치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더 강경해지고 있어요.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렇다 보니 민주당으로선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본질은 문제가 없는데 네. 야당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미래통합당과 일각에서 비정규직대 취업준비생이라는 을과 을의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탓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연봉이 5천만 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3천만 원대에서 200만 원 정도 오른다는 게 공식 해명이긴 해요. 네. 물론 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금이나 복지 혜택까지 또 따져봐야겠죠.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네, 통합당은 문제는 공정한 기회라고 맞받았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한테만 일자리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꼼수냐, 묘수냐, 원구성 협상 얘기군요. 네, 전국 사찰을 돌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복귀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답답한 게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게 쟁점이 법사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이 법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길래 그렇습니까? 네, 법사위는 우선 모든 법안이 거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같은 현안들이 걸려있다 보니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당 단독으로 선출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중재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거나 위원장 임기를 쪼개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박병석 의장은 전반기는 여당이 맡고 네. 후반기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맡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통합당이 거절하면서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했다가 또 의원들끼리 싸운 적도 있었는데 네, 참 묘수가 될지 꼼수가 될지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에 누군가가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부었습니다. 대청봉뿐이 아니고요. 전국 유명산 정상 표지석들이 이런 오일 테러를 당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어지면서 주유소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배영진 기자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흰색 SUV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 도로 쪽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뒤집어진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미끄러지며 주유소를 덮칩니다. 주유기와 기름을 넣던 흰색 SUV를 간신히 비껴갑니다. 깜짝 놀란 주유소 직원은 머리를 감싸쥐고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한 4시간 동안은 현장이 너무 이제 합산도 많고 소리가 많이 컸다고 휴게소 안에 있던 사람들 이제 다 들릴 정도로. 아찔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쯤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유소 벽과 충돌한 뒤 주유소로 돌진했습니다. 1차 사고 후 뒤집어진 승용차는 계속 미끄러져 휴게소를 빠져나가던 차량과 충돌한 뒤 멈췄습니다. 주유소를 덮친 차량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며 한 명은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에 시커먼 줄이 세로로 그려져 있습니다. 훼손 흔적이 발견된 건 지난 23일 오후 8시. 누군가가 기름으로 보이는 액체를 표지석의 일부로 부은 겁니다. 국립공원이 신분증 검사하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파악도 어려운 부분이고 수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같은 오일 테러는 소백산과 월악산, 지리산, 치악산 표지석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길이 꽉 막혀도 구급차는 가야 하죠. 그래서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는 일도 종종 목격하실 텐데 웬걸 이렇게 서두르다 나는 구급차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안건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급히 달리는 구급차, 고령의 응급 환자를 이송 중입니다. 정지 신호에도 직진하려는 순간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해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매 순간 소방대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도 또 현장에 빨리 도착하고 또 병원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교차로에서 빨간불이라 잠깐 섰거든요. 만약 소방차나 구급차라면 이런 차들을 뚫고 어떻게든 가야 할 겁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긴급 차량 교통사고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벌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에 발목이 잡혀 구급차가 골든타임을 지킬 확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그래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PS 단말기가 설치된 소방차를 인식한 신호등 수신기가 접근 타이밍에 맞춰 긴급 녹색 신호를 주고 소방차가 지나가면 정상 신호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업을 통해 출동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통행시간 절감이 최소 20에서 최대 60으로 나와 있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20% 내외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수준으로는 통행시간에 대한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전체의 98%. 적용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소방차도 좋을 뿐더러 응급차도 좋을 뿐더러 우리한테도 안전이 도움이 될 거예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골든타임도 지키기 위해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경기도 안산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원생과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걸렸는데 원생 15명, 일명 햄버거병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이게 가장 놀라운데요. 유치원 측이 사실을 알고도 쉬쉬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해당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날은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 첫 환자가 나온 게 16일이 아니라 12일이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난 12일에 이미 아이들에게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증세가 나타났고요. 네. 설사와 복통까지 호소해서 병원 응급실에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에선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고요. 보건소 측은 16일 오후에 안산 고려대병원으로부터 여러 명의 식중독 어린이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등원 중지를 결정한 게 지난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첫 증상이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네. 일주일이나 문을 열어뒀던 겁니다. 이게 합병증이 더 무섭더라고요. 지금 투석 치료받는 아이들이 있죠. 맞습니다. 유치원 원생과 종사자 202명 중에요. 네. 절반이 넘는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접촉자까지 포함해서 5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이 됐고요. 원생 15명은 합병증에 걸렸습니다. 네네. 용혈성 요독 증후군, 네. 일명 햄버거병이 의심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상태가 위중한 4명 예. 현재 투석 치료 중입니다. 문제가 이게 한 번 앓고 지나가는 병이 아니에요. 4년 전에 같은 병에 걸렸던 아이가 있는데 당시에도 투석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병이요, 제대로 익히지 않은 쇠고기나 상한 우유 혹은 채소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된 뒤에 네.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4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평택 맥도날드 매장에서 네. 저렇게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햄버거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인데요. 2-3시간 뒤 복통을 호소하더니 3일 후에 설사에 피가 섞여 나왔고요. 결국 신장의 90%가 손상이 돼서 지금도 네. 하루 10시간씩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8살이 됐는데도 투석을 받고 있어요. 네, 예.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통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저렇게 투석을 하고 나면 몸무게가 1kg씩 빠지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아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햄버거병 환자의 대부분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인데요. 당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비슷한 증상을 보인 어린이 5명의 부모가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된 건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아이들이 투석을 받고 있다 이런 좀 사진들이 올라오더군요. 네, 원생의 큰아버지라고 밝힌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몸에 호수를 꼽고요.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 저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신장이 망가지면서요. 오줌 배출이 원활치 않거든요. 발은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피를 말리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인이 중요한데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급식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수거된 음식은 물론이고요. 유치원에 고기를 납품한 축산물 도매업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지금 유치원 원장이 뭐라고 해명합니까? 네, 이 유치원 원장의 해명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아니라 유치원 앞 장터에서 파는 음식이 감염원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알고 보니까 유치원 원장 본인도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요, 이 유치원 급식 규정도 어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식품위생법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집단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선 매회 1인분 분량의 급식을 엿새 동안 얼려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유치원에선 지난 10일에서 15일 사이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들을 일부 폐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10일부터 15일까지 총 한 7, 8개가 있어야 되는데 간식들이 몇 개가 6개인가 부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 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는 유치원을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모쪼록 아이들이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말인 오늘 대형마트 또 시장에서는 간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디서 뭘 얼마나 싸게 파는지 박정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마트 곳곳엔 이렇게 할인을 알리는 문구들이 눈에 띕니다. 참외 2봉지를 9,980원에 사면 상품권 만원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사과와 방울토마토도 50%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팝니다. 수박 샀고요. 그리고 포도 이게 계절에 비해 싸서 샀고요. 이게 6,000원이에요. 지금 이 계절에는 2만 원 가까이 하죠. 사과 같은 건 좀 싼 것 같아요. 바나나하고. 기대보다 싸지 않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랑 매체에서 많이 보게 돼가지고 알고는 왔어요.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냥 공산품은 좀 내렸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 대형마트는 동행세일 행사 시작 첫날 매출이 전주 대비 6%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고기류와 주류가 큰 인기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 구매도 늘어나는 상황. 한참 더울 때는 저거보다 분명히 좀 한 대형 가전 매장은 에어컨과 의류관리기를 함께 사면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줍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반짝 특수를 누렸던 전통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행사에 동참하는 이 시장은 다양한 경품 추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경품 추천까지 하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내수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또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다 보니 차에서 자는 일명 차박을 넘어서요. 아예 차를 캠핑카로 뜯어 고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불법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규제가 풀렸답니다. 공태영 기자가 그 현장 함께했습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이한옥 씨 부부는 몇 년 전 자녀에게 선물 받은 1톤 화물차를 지난달 캠핑카로 개조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안 만나니까, 사람도 이런 데 나오면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는 코로나 같은 거 걱정도 안 되고. 캠핑카에서 숙식을 해결하니 감염 걱정도 없습니다. 안에는 우리가 이제 씻고 먹고 해먹고 있는 거, 또 잠잘 수 있는 공간, 누구하고 접촉도 없고 편안하죠. 실제 지난 석 달 동안 승용차와 화물차 등을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 수는 1년 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문의가 많이 들어온 편이었는데 지금은 와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달부착 형태를 튜닝해 캠핑카로도 사용할 수 있는 화물차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할 수 있는 공간과 냉장고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 차량 등을 포함한 모든 차종에서 튜닝이 가능해졌고 지난달 말부터 평일에 화물차로 사용하던 차량을 주말엔 분리형 부착물을 적재칸 위에 올려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인데 여기에 캠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조건에 대한 거라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에 문의가 많습니다. 야외 공간에서 감염 걱정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주목받으면서 캠핑카 개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법 승계받았다는 의혹, 재판을 할지 말지 끌어왔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하지 말라 막아섰습니다. 검찰은 이제 기소를 해도 부담, 안 해도 부담입니다. 검찰, 특히 윤석열 총장은 고민이 깊을 겁니다. 최주은 기자입니다. 9시간 넘는 회의 끝에 발표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내용은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에게 당혹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경영진 30여 명을 소환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1년 7개월간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일부 위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입증하기 만만치 않아 보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18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내려진 8차례 권고를 모두 수용해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이번 권고만 거부하기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권고를 따른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검찰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이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심의 권고를 종합해 이르면 다음 주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 지우기가 한창입니다. 디즈니랜드 아시죠? 여기 아주 유명한 놀이기구 등장인물부터 바꿨습니다. 관람객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조지아주 농장을 바탕으로 흑인과 백인의 우정을 다룬 영화 남부의 노래입니다. 이 영화를 바탕으로 31년 전 디즈니랜드 대표 놀이기구 스플래시 마운틴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사투리를 쓰는 흑인 농부가 나오고 인종차별 유산이 뿌리 깊게 남아있던 남부를 낭만적으로 미화했다는 비판에 디즈니는 결국 놀이기구 테마를 공주와 개구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00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으로 디즈니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I feel like because this is huge Disney news, I love Princess and the Frog. It's such an underrated movie. One of my top favorite princess movies.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워싱턴 DC 본부는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엔지니어의 이름을 따 메리 W. 잭슨 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잭슨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히든 피겨스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What do you guys do for NASA? Calculate your launch and landing site. How could you be ugly than these white men? That's equal rights. I have the right to see fine in every color.
경찰관의 목 누르기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미국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In the past, it maybe went for a week, for 2 weeks, and then, like every other time, it would just die out. But this time is different.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서 해체를 추진 중입니다. 대신 지역안전 폭력 방지국을 신설해 치안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기가 러시아 시베리아가 맞는 걸까요? 지금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절절 끓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메뚜기떼가 논밭을 싹쓸이 한다니까 지구 어딘가가 단단히 고장난 건지 두렵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자연 발화성 산불이 발생한 겁니다. 여름에도 20도를 밑돌던 시베리아 온도가 올해는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북극의 제트 기류로 찬 공기가 갇힌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이상고온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상치 못한 더위에 주민들도 수영복을 입은 채 강에서 물놀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베리아의 이상고온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데워진 공기죠. 그게 이제 한반도 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지죠. 우리도 좀 더 무더위를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멕시코에선 치안 장관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피습당했습니다. 마약 조직원들은 멕시코시티 치안 장관이 탄 차량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Nuestro apoyo total, completo, absoluto a la jefa de gobierno, a los integrantes. 당시 총격으로 경찰 2명과 현장을 지나던 시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안 장관은 총알 3발을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은 메뚜기떼 습격을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접경 지역에서 시작된 4억 마리의 메뚜기떼가 브라질 남부 곡창지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농작물 피해와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평양의 은하, 북한 대표 유튜버가 3주 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평양 지하철을 소개합니다. 아주 말끔하고 현대적인데 과연 진실일까요? 유준 기자입니다. 김일성 배지를 단 단발머리 여성 평양의 은하가 평양 지하철역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 직후 모습을 감춘 뒤 3주 만에 등장입니다. The Pyongyang Metro, the most favored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yongyang citizens and a famous tour course for visitors. 역 매점에서 신문 구매부터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다양한 평양 시민들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역 곳곳에는 북한의 외화벌이 기관인 만수대 창작사가 그린 전쟁 기록물과 모자이크 작품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총 5분 분량으로 말끔하게 꾸며진 평양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평양의 실상은 다릅니다. 국경 차단, 내부 물자 이동 차단, 그 영향은 도시 지역의 피해가 제일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고 평양의 은하까지 평양시가 건재하다는 걸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올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1994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6%로 전망될 만큼 평양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실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일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 문제를 당 정치국 회의 주요 안건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각은 최근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어 평양 시민들의 주거와 물, 채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프로축구 포항과 광주 경기에선 골을 넣은 선수가 아니라 골을 막은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상대의 강슛을 얼굴로도 막아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측면 크로스를 받아 이어진 필리페의 강력한 헤더슛. 그러나 골키퍼 강현무의 슈퍼세이브에 막힙니다.
들어가는 공을 끄집어내듯이 걷어냈습니다. 정말 아쉬워하는 펠리페. 10분 뒤 엄원상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가 다시 한번 터닝슛을 연결합니다. 완벽했던 슈팅. 하지만 이번엔 얼굴로 막아내는 강현무. 얼굴에 맞았어요. 이마예요, 이마. 정면으로 날아오는 축구공을 피하지 않고 막은 겁니다. 완벽한 슈팅들이 족족 막히니 펠리페도 답답한 듯이 바닥을 내려칩니다. 반대로 강현무는 아픈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괜찮네. 다행히 코나 입 좁게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경기 초반 밀리던 포항은 강현무의 선방에 반전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팔라시오스의 결승골에 이어 송민규의 쐐기골까지 2연승을 달린 포항은 3위로 올라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프로야구에선 어제 NC가 허를 찌르는 세 타자 연속 번트 작전으로 두산을 무너뜨렸습니다. 소극적인 작전으로만 여겨졌던 번트가 공격적으로 쓰이며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첫 타자가 몸에 맞고 출루하자 이동욱 감독의 작전이 들어갑니다. 번트를 대는 척하더니 도루를 시도하고 진짜 번트를 댔더니 상대의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기습 번트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번엔 스퀴즈 번트로 3루 주자를 홈에 불러들이며 역전에 성공합니다. 번트, 또 번트, 세 타자 연속 번트. 과감한 작전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며 NC가 번트의 묘미를 선보였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영상으로 짚어봅니다. 프로야구 SK 염경엽 감독이 경기 중 쓰러지면서 프로팀 감독은 극한 직업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합니다. PD의 구성, 독이 든 성배입니다. 꿉꿉한데 기온까지 높아서 종일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한낮에 서울과 대전, 광주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식중독 지수가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식물 보관과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소식만 있습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잠시 그쳤던 장맛비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그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햄버거병 의심 증상으로 투석 중인 아이 엄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걱정될까요? 4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4살이었던 아이는 이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후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장이 90% 손상돼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8살인 지금도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잊혀질 것만 같았던 햄버거병 공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더 황당한 점은 원인이 된 음식이 무엇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년 동안 찾아내지 못한 대책을 이번에는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클로징 제목은 그동안 뭘 했나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